저희 녹음 쉬는 동안에 게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편집을 안 하니까 게임할 시간이. 게임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팟캐가 정말 저에게는 양날의 검 같은 팟캐를 하면 좋고 근데 팟캐 하려면 게임을 해야 되는데 팟캐를 녹음을 하면 편집하느라 게임할 시간이 없고 뭐 그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얘도 되게 재밌게 잘 했으나 저희 녹음이 미뤄지면서 이제 계속 증발해버렸어요. 이거 이야기해야지 했다가 정리가 딱 안 된 상태에서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게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데드 스페이스나 바이오 하자드 4 이야기 했었잖아요. 얘네가 다 20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나왔었던 게임인데 리메이크 된 거였잖아요. 또 2000년대 명작 게임 리메이크 된 거 하나 했어요. 사일런트 힐을 알아요. 그렇죠. 아시죠? 두 분 다 꽤 유명한 이것도 게임 시리즈잖아요. 99년도에 1편이 플스 1으로 나왔었어요. 발매 시기도 그렇고 또 당시에는 좀 드물었던 3D 그래픽의 공포물이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 하자드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둘이 같은 호러 장르로 엮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세부적인 거는 많이 달라요. 바이오 하자드는 좀비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일런트 힐은 심리적 호러가 메인인 장르여가지고 근데 확실히 좀비보다는 좀 더 마이너한 장르라서 그런지 바이오 하자드는 막 형식이나 그런 걸 바꿔가면서 꾸준히 나와서 지금 8편까지 그러니까 외전을 제외하고 오리지널 넘버링으로만 8편까지 나왔는데 사일런트 힐은 좀 빨리 끊겼어요. 4편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오늘 들고 온 거는 그 사일런트 힐 시리즈 중에서 가장 평이 좋은 2편의 리메이크입니다. 제가 5월에 방송된 66화에서 레트로이드 휴대용 게임기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사일런트 힐 2 원작 하고 있다고 플스2 버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일런트 힐 2가 2001년에 플스2로 발매되었고 2012년에 그래픽을 개선한 HD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2001년도 오리지널 버전을 한 거였고요. 옛날 게임이라서 조작이 엄청 불편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여운이 좀 다 가시기 전에 리메이크가 나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리메이크가 10월 8일에 발매가 됐어요. 근데 10월 8일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그 주 토요일 아침에 바로 구매해가지고 주말 내내 달렸거든요. 내용은 혹시 모르시겠죠? 모르죠. 게임의 주인공이 제임스라는 이름의 남자예요. 제임스는 편지를 받았어요. 사일런트 힐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추억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아내 메리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리는 사실 병두병 끝에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제임스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메리의 필체가 확실한 편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쩌면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일런트 힐에 온 거죠. 근데 마을이 완전 유령 마을이에요. 거리 가게나 집들이 다 문이 굳게 잠겨 있거나 또 오랫동안 비어 있거나 뭐 방치된 것처럼 되게 망가진 상태 있죠.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80년대나 90년대일 것 같아요. 좀 옛날이에요. 근데 이 게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안개예요. 사일런트 힐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공간입니다. 뭐 근처에 호수도 있고요. 근데 안개가 몇 개 깔려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짙어져서 진짜 코앞이 아니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돼서 돌아다닐 때 이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막 거리를 헤매다가 초반에는 언뜻 보면 사람 형체 같은데 제대로 보면 인간이 아닌 그런 괴물들을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괴물들을 시작으로 게임 내내 제임스가 이상한 괴 생명체들과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마을이 안개가 되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있어도 안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아이템이 라디오가 있어요. 게임 초반에 이제 제임스가 습득을 하는 건데 이 라디오가 괴물들이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치지직 소리가 나요. 근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괴물이 어디에 있는지 뭐 나한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초반에 약간 못 박힌 나무 강목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되게 어렵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이 액션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괴물들이 엄청 쏟아진다거나 막 사방팔방에서 달려든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통 괴물들이 다 느리게 움직여요. 근데 느리게 움직이는 거는 바이오하자드 1, 2도 비슷해요. 걔네들 되게 느린데 절대 느린 적들이라고 해서 잡기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선빵을 날린 것 같지만 적도 공격을 휘두르었을 때 나도 맞고 이러기 때문에 꼭 치고 빠지고 좀 치고 빠지고 회피하고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고요. 제가 노말 기준으로 했는데 되게 까다로운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하지 않으면 금방 죽고 이제 점점 총을 쓰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권총, 그 다음에 샷건, 그 다음에 뭐 라이플 뭐 이런 식으로 총을 얻는데 총으로 잡으면 원거리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지만 탄약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만 막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근접 무기랑 적절히 섞어서 써야 되고 회복템도 처음에는 막 넉넉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뭐 꼬이거나 그러면 금방 훅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괴물들이 소리에 반응하진 않나요? 반응을 합니다. 그 앞이 안 보이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면 확실히 더 제임스 쪽으로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임스가 돌아다니면서 괴물만 만나는 건 아니고 몇 명의 살아있는 사람들도 만나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뭔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을 찾으러 제임스처럼 사람을 찾으러 마을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아내인 메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되게 중요한 인물이 어떤 여성을 만나요. 근데 아내인 메리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인 메리는 되게 좀 병약하고 좀 정적인 스타일이었다면은 이 여자는 아내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 옷도 훨씬 좀 섹시하게 입고 있고 활동적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외향적이고 일본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본 게임 제작자들은 여성 캐릭터에게 납작한 신발을 신기면 죽는 병에 걸리는 거야. 항상 그렇게 굽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병에 걸렸다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좀 일부 구간을 동행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제임스의 최종 목적지는 둘이 예전에 이곳에 여행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레이크뷰 호텔이라는 곳에 묵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걸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길이 막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가려면 뭐 건물들도 막 통과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병원, 감옥 막 이런 큰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단서를 얻고 또 바이오하자드 같은 게임이 대체로 비슷한데 건물 안에 딱 들어가면 대부분의 문이 막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퍼즐을 풀어서 여기서 열쇠를 얻고 그 열쇠 얻어서 어디 문을 열면 이제 접근 못하던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어디 몇 층으로 갔다가 이쪽 계단으로 내려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약간의 방탈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너무 이상한 장소잖아요. 사람도 없고 괴물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상한 점이 분명히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한 곳은 그냥 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건물 같은 정도라면은 다른 한 곳은 똑같은 건물인데 건물 전체가 완전히 녹슬고 막 거의 썩어 있는 그런 건물일 때가 있어요. 때가 뭐, 있어요? 갔다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같은 건물인데 시기마다 이게 달라져요? 사실은 이게 이 사일런트 힐의 핵심인 이면 세계거든요. 이 이면 세계가 괴물이 있는 세계와 현재 세계가 막 이렇게 겹칩니까? 사실은 괴물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 이면 세계는 그 개인의 뭔가 죄책감과 욕망과 분노와 뭐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실체화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은 어떤 아파트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약간 뚫린 벽으로 이렇게 폴짝 뛰어가지고 옆 아파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내가 방금 건너왔던 방과 완전히 딱 대칭되는 방인데 이제 이 아파트는 다 거의 막 썩어 있는 그런 상태라거나,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을 잘 돌아다니다가 어딘가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으로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지하에서 이제 깨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는데 아까 그 병원이 맞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막 곳곳이 막 막혀 있고 벽이 다 뜯어져 나가 있고 녹슬어 있고 막 이런 상태의 병원인 거죠. 그게 제임스의 이면세계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각각의 이면세계인 거예요? 결국에는 제임스의 이면 세계이지만 그 타인의 이면 세계와도 좀 연결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세계가 제임스의 이면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등장하는 적들이 제임스에게만 보이는 적들입니다. 사실 제임스가 막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제임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 근데 그냥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 이상하다, 이 마을 이상하니까 빨리 탈출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이 죽은 아내를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게임이 원래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원래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법한 거랑, 근데 이런 이상한 이면 세계의 떡밥, 이런 설정의 떡밥들이 되게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거 뭐지? 이거 뭔가 대칭이고 이상한 세계인데? 하면서 점점 그 세계관을 이해하게 되고 이 기묘한 공간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독특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걸 공간화하는 게임들이 없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호러 게임들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일런트 힐만의 분위기가 진짜 독창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좀 시작한 게 아닌가. 근데 이 게임은 코나미에서 만들었어요. 바이오하자드는 캡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캡콤에서 바이오하자드를 만들고 바이오하자드가 되게 성공하면서 코나미에서도 3D 공포 게임을 만들자,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만들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도 않아서 이 팀 자체가 좀 방치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되게 대중적이지 못한 설정이고 플레이거든요. 물론 2편은 1편이 그렇게 만들고 예상치 못하게 1편이 인기를 얻으면서 좀 관심석에서 만들어졌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이 독특함을 또 가지고 갔던 게, 괴온 같은 게임 이야기할 때도 말했던 건데, 이 당시가 더 실험적이고 이상한 게임들 많이 나오던 시기여가지고 또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리메이크가 되면서 이런 사일런트 힐 2의 독창적인 분위기나 그런 기묘한 느낌이 많이 없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리메이크가 엄청 잘 뽑혔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메이크들이 진짜 퀄이 좋아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바이오하자드 때도 좀 비슷했는데 이렇게 막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유저 편의성 같은 거는 정말 신경 써서 많이 바꿨지만 그 원작 게임의 특성은 고스란히 가져오되 퀄리티만 높이는 느낌? 그래서 이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게 느껴지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원작을 해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게임이겠지만 신규 유저들한테는 너무 지루한 게임일 수도 있다. 왜냐면 좀 느려요. 적들도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되게 느리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분위기 자체도 엄청 우울하고 가라앉아 있고, 제임스도 그냥 천천히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마치 워킹 시뮬레이션처럼. 근데 저는 그 느림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호평만 있는 게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런 게임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느리고 막 안개 속을 헤매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호러 게임에서요? 나는 하면서 되게 나도 우울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맞아요. 얘기 들으면서 좀 들었어요.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고 음. 이 이면 세계가 문제야. 네. 이면 세계는 되게 더럽고 불쾌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막 벌레가 우글거리는 막 이런 공간들도 막 나오고. 사일런트 힐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당연히 안 보셨겠고 안 본 것 같아요. 안 보셨겠구나. 제목은 들어봤지만. 제목만 들어봤어요. 2006년에 영화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게임 원작으로 한 영화들 엄청 망하는 거 아시죠? 뭐 열의 아홉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드물게 성공한 영화예요. 스토리는 막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본 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본 것 같은데 뭔가 안개가 되게 자욱하게 낀 그 마을에서 안개 속에서 괴물이 막 그래 나는 나오고. 초롱님이 봤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슈퍼마켓인지 아무튼 미스트 그런- 아니야 그거? 그건 그거 미스트다. 네, 약간 색감이 비슷하긴 합니다. 허여멀건한 게 그렇군요. 비슷하긴 미스트를 합니다. 봤습니다. 네, 미스트군요. 여기는 초반에는 좀 그 안개가 나오긴 하는데 후반에는 잘 안 나오고 스토리는 1편 거를 가져와서 좀 각색을 했는데 또 등장하는 몹들은 대체로 2편에 나오는 몹들이고 막 이렇게 약간 짬뽕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개봉 당시에 나름 흥행했고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게임 하고 나서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봤는데 아유 진짜 스토리가 너무 짜치더라고. 딱 옛날 옛날 영화 감성이에요.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원작 게임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병약한 성인 여성이 죽는 설정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암 발생률 같은 게 남녀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성별 가리지 않고 올 텐데 남편이 병에 걸려 죽는 건 진짜 못 봤어요. 맞아. 근데 무조건 여성이 엄마가 어, 그렇게 병에 어, 걸려 죽는다거나 뭔가 그- 각성이나 뭔가 이야기를 끌어오기 위한 그 시발점으로 좀 도구적으로 사용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꼭 아이들이 이제 사라져서 아이들을 찾으러 다닌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1편에서는 입양한 아이가 사라져서 막 사일런트 힐에 찾으러 가고 영화가 그러거든요. 영화가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약간 목류병이 있어. 근데 밤에 막 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막 사일런트 힐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막 하고 이래요. 그래서 아빠는 그러니까 남편은 아이를 병원에 집어 넣어야 된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엄마는 애를 데리고 사일런트 힐로 가거든요. 근데 사일런트 힐이 예전에 그 마을에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탄광에 아이를 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 여자애를 데리고 밤늦게 이렇게 도로를 가는 걸 본 여자 경찰이 좀 집요하게 쫓아와요. 근데 괜히 도망가가지고 이제 사일런트 힐로 들어가다가 뭐 차 사고가 나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제 애가 옆자리에 없어요. 애가 없어서 이제 사일런트 힐 안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아내가 주인공이에요? 1편? 네, 아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남편 역이 쇼빈이더라고요. 쇼빈 누군지 아세요? 네. 반지의 제왕. 등장만 했다 하면 죽는 왕자의 게임에도 나왔던 그분. 근데 그분이 거기서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자 경찰이 한 명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자 경찰 어디서 엄청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찾아봤더니 워킹 데드에 나왔던 무슨 역으로? 안드레아라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 있어요. 되게 스토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별로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이면 세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안개 끼고 재가 날려요. 거기서 엄청 큰 대형 화재가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대피하고 다시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마을이 된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눈처럼 재가 계속 날려서 좀 화면이 허해요. 약간 미스트처럼. 근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그 공간이 갑자기 완전 녹슬고 막 이런 상태로 변해요. 근데 그게 시각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본다면 아 게임 속에서도 이면 세계가 약간 요런 느낌이겠구나, 요렇게 구현이 되겠구나. 녹이 슬고 막 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붉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였던 느낌과 그 완전히 붉으스름한 느낌, 이게 색감 차이부터 되게 크고, 근데 영화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 추천하기는 힘들고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조금 찾아보시는 것 정도는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일런트 힐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안개, 이면 세계 이런 게 있다면 등장하는 적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게 삼각두입니다. 삼각두? 삼각두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네. 그 삼각도? 콘헤드 같은 머리인가요? 영어로는 레드 피라미드인이라고 부르는데 삼각도. 그 엄청 큰 철로 된 네. 곡간?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형 같은 거를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근육질의 남자예요. 아. 근데 이 되게 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음. 얘는 제임스의 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몹들도 얘는 막 죽이고 다녀. 다 죽이고 다녀. 그냥 앞에 있는 건 다 죽이는. 그래서 약간 중간 보스 같은 격으로도 등장을 하고, 근데 엄청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캐릭터여가지고 그 영화에도 나오고요. 데바데 있죠.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거기에 계속 새로운 살인마가 추가가 되잖아요. 네. 거기 삼각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 좋은데 이제 약간 불쾌한 면이라면은 그 간호사 적들이 있어요. 간호사 몹들은 1편에서부터 계속 있는데 오리지널 1편에서는 그냥 되게 평범한 간호사 복을 입고 있고 근데 등에 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걸어다니면서 그런 몹으로 나오고, 근데 2편에서는 좀 그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진짜 간호사들한테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여성의 직업을 막 성적 대상화하는 건 되게 큰 문제고 특히 그 중에 물론 성적 대상화되지 않은 직업이 거의 없어. 어떤 직업을 해도 다 등장을 하는데, 근데 간호사는 특히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설정이 사실은 이 세계가 제임스의 그 정신 세계고, 제임스가 이제 아내 메리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좀 그 성적 욕망 같은 거를 간호사들에게 투영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간호사들이 얼굴이 없고 막 되게 야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해석을 생각한다면 그럴 법도 하긴 합니다만 또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 부분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저는 좋았어요. 저희 1회차 진짜 재미있게 잘 끝냈고, 그래서 지금 2회차 하고 싶은데 약간 다른 게임 할 거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분 콜 오브 듀티 있잖아요. 그 FPS의 상징과도 같은 그 네. 게임의 새로운 편이 이번에 발매가 됐거든요. 이번 주말에 좀 그걸 시작을 하면서 사일런트 힐 2회차를 못하고 있고 근데 2회차를 제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다른 엔딩들 보고 싶어서인데 그 사일런트 힐 시리즈마다 개그 엔딩이 무조건 들어가요. 오, 개그 엔딩이 있어요. 이 게임이 정말 진지하고 무거운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리즈 전통이에요. 되게 생뚱맞은 엔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FO 엔딩이라든가 UFO 엔딩. 되게 웃긴 개 엔딩 이런 거 있어요. 네, 2회차에 진입을 하면은 그 초반에 마을을 지나다니면서 얻는 물건 중에 열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 발바닥 모양 키링 같은 거랑 그 열쇠를 조합을 해서 우와. 가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가는 건물의 어떤 장소에 문을 열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그 개가 CCTV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재밌겠다. 진짜 안 어울리는데 아, 귀여워. 그래서 너무 더 웃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엔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되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왠지. UFO는 어떤 거예요? UFO는 그냥 UFO가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고 끝. 납치 안 당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가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이 3D 게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UFO 나올 때 갑자기 그 화면이 또 막 2D로 바뀌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리메이크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서 자꾸 옛날 게임을 울고 먹는다. 그러니까 나 리메이크를 계속 갖고 오셔서 요새 게임 업계가 많이 어려운가 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수요가 있는 시장이에요. 옛날에 했던 게임들을 다시. 옛날 걸로 하기보다는 다시 하고 싶은 그 TV 같은 거야. 옛날 거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게임들은 다시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임들은 정말 그 옛날에 그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다시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근데 데드 스페이스 할 때 이야기했던 거긴 하지만, 근데 또 의외로 해보면 옛날 게임을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바이오 하자드 4나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숄더뷰로 쭉 따라가는 3D 게임이었잖아요. 사일런트 힐 2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같은 게 계속 좀 변화해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조작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리메이크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바포나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리메이크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초롱님 들어오시기 전에 선인장님 있을 때 우리가 집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네. 메탈 기어 솔리드로 유명한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갑자기 PT 해가지고 약간 데모 버전처럼 풀었는데 그게 네네. 사일런트 힐의 약간 예고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무서운 호러 게임이었다고. 근데 그때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죠. 네. 코지마 히데오가 원래는 코나미의 부사장까지 갔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일반 사원으로 경질당하고 그러더니 프로덕션이 폐쇄되고 잘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게임들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사일런트 힐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그 갈증이 되게 사람들이 있었던 상태예요. 왜냐면 이미 약간 불을 지펴놨어. 근데 취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한번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많은 게 코나미가 사일런트 힐 시리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버린 자식이다. 그러다가 바이오 하자드 4 리메이크가 너무 잘 되면서 부랴부랴 아하. 리메이크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부랴부랴 했다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좀 좋아가지고 저는 또 그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튼 코지마 히데오 감독 버전은 비록 취소가 됐지만 이번 리메이크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 게임을 해보면 그 이후에 많은 호러 게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알 수 있어가지고 호러 게임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기약이 없는 건가요? 5는? 네. 새로운 시리즈는 아마 좀 나오기 힘든 것 같고 스토리 상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일런트 힐은 1편이랑 2편이랑 이어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1편이랑 2편은 완전히 스토리가 다르고 사일런트 힐이라는 그 공간만 좀 공유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그 공간에 대한 설정도 1이랑 2는 좀 달라요. 근데 1편이랑 3편이 이어지고 2편이랑 4편이 이어지기 때문에 5편이 나온다면은 1, 3편과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가 나와도 될 것 같고 이 사일런트 힐이라는 공간을 그냥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너무 어떤 세계관 설정이 이미 잘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재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드라마화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들으니까 이거 영화보다도 드라마화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화 돼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거 혹시 아시나요? 인기가 많은지는 모르겠고 HBO였죠. 네, 맞습니다.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게 어, 아쉬웠죠. 제가 그 드라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HBO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왕자의 게임 출연진이 되게 많이 출연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라스트 오브 어스 드라마에 대해서는 되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사일런트 힐도 드라마화하기 너무 적합한 콘텐츠라서 들어보니까 배경이나 설정 자체가 되게 풀어갈 요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스토리를 좀 더 오밀조밀하게 짜서 좀 길게 하면 드라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트윈픽스 같은 느낌의 드라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제작자들은
이미 하고 있을지도 어딘가에서 물밑 어.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상권은 있겠죠. 팔렸을지도. 그랬을지도.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70화 4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드라마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